자,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들, 전문가 추세입니다. 좀 어저께 정말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어저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단을 지키고 있었던 반도체가 빠지면서 어저께 좀 급락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 수입 축소 계획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를 주력으로 우리나라 지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수입을 축소한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수가 좀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미국 증시가 또 연이어서 하락을 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어저께 거의 한 9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겠고, 뭐 관세에 대한 이슈, 뭐 그리고 달러와 환율에 대한 이슈, 1,400원 정도가 또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1,400원 정도 가면은 좀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저께 이런 증시 자체를 굉장히 크게 이제 누른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차익 매물 실현 욕구가 또 아마 강했던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또 중요한 얘기 해드릴 거니까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는 그랬는데 이제 또 어제 또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죠. 북한 선박이 또 NLL을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게 어저께 뉴스인데, 아무래도 지금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지금 휴전국이잖아요. 한국은 지금 휴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전국이다 보니까 이런 미사일이 또 하나 흉 하고 날라오면 이렇게 또 증시가 그냥 이렇게 폭락을 또 할 수 있다고 계속 이제 우리가 경험상 아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무너진 적은 없어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연달아서 이제 고점에서 또 이제 차익 매물 욕구, 또 반도체에 대한 이슈, 전쟁, 이 NLL 침범에 대한 이슈, 뭐 이게 다 복합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좀 약간 좀 화가 났죠. 이거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그래도 지금 저점 만들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확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게 꽃피는 봄이 오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 꽂으니까 또 화가 났습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또 역시나 가격 대응 전략 부분, 그리고 또 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들 한번 짚어 드릴 거니까 그 내용 한번 듣기 전에 오늘 또 구독 한 번씩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건 뭐 또 지난 일이니까, 자, 뭐 캐즘이 끝난다, 바닥 소재 탈출 이슈, 그다음에 뭐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이슈,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지원금 보조 배터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또 끝난다는 이슈들, 하지만 ESS 에너지단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섹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섹터들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얘 혼자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얘 혼자 못 가요. 얘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얘가 가려면 결국에는 삼성 SDI도 가야 되고, 에코프로 BM도 가야 되고, 에코프로도 가야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야 되고,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지만, 뭐 물론 작년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근데 얘가 이렇게 가려면 얘 혼자는 절대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나 지금 나왔던 뉴스들, 우리 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장이 돌아갈 땐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섹터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을 한번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가 로봇 청소기가 처음 나왔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처음 나왔어요. 요거 비쌌어요, 안 비쌌어요? 비쌌죠. 저도 한 3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삼성 거
130만 원 정도. 근데 얘가 막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뭐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고 막 잘합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닦아요. 막 닦아 이렇게 해서 닦고 막 닦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더 비싼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로봇 청소기가. 근데 봐봐요. 휴머노이드 로봇가 집에 하나씩 배치가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 배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 왜냐면 5만 불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5만 불.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5천만 원 정도? 그죠? 한 대에. 그럼 이거는 기업에서 공장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공장에만. 집에는 못 두겠죠. 그리고 사실 휴머노 로버트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쓸 데가 뭐가 있을까요? 어디다 쓰지 이거를? 쓸 데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장에 들어갈 거고 분명히 협동 로봇단의 이런 섹터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협동 로봇. 이제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여기서 딱 있으면은 여기에 로봇가 이렇게 딱 한 대가 있고 물건이 딱 오면은 착착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내는 이렇게 고정형 로봇들이 예전에는 좀 이제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협동 로봇가 같이 사람과 같이 협동하면서 물건을 이렇게 사람이 들고 로봇이 이렇게 옮겨주는 이게 협동 로봇들인데 요게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시장의 근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로자들의 3분의 1이 이게 협동 로봇들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수치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립을 하거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노동계에 좀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긴 요즘 또 보니까 방송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방송도 이게 그 AI가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하는 것들을 뭐 써가지고 이렇게 AI가 대체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에서 그거 나왔죠. 이제 어떤 그런 약사들, 의사들, 약사들을 이렇게 대신 AI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에서 진짜 사람인 것처럼 방송하는 거, 그거 이제 금지될 겁니다. 요즘 보면은 뭐 이거 안 되면 100만 원 들여 이런 영상들 많더라고요. 이거 이제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휴머노이드 로봇 단부터 AI까지 이렇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사람의 일자리를 너무 뺏는 거는 저는 좀 반대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단도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단에서 피규어 AI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더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LG 회장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통 보면 이제 5만 달러를 주고 만든다고 만약에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배터리라고 하면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게 대략 한 2,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불, 2,000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배터리를 이제 뭐 구동계 여기 보시면 뭐 모터 감속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부품들, 이런 관절들. 감속기가 가장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도 보통 10,000불, 센서 10,000불, AI 프로그램 뭐 10,000불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배터리는 2,000불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도 대당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대당 2,000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캐파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드론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대당 들어가는 캐파가 발생하는 거는 작은 캐파가 아닙니다. 진짜 큰 거예요. 전기 자동차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전기 자동차보다는 좀 작겠지만 그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단의 2차전지 섹터의 캐파는 절대 작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은 지금 물론 금요일 날 우리가 좀 힘들게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앉은 이런 흐름들이 보여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권들은 역시나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저 믿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말고 가격 대응이 또 궁금하실까봐 다음 영상에 가격 대응 전략
넣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은 가격 대응 전략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분봉까지 털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다음 영상에 가격 대응 전략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추세였습니다.